안녕하세요. 첫 번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인 모임이 미국 친구들이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 선거를 위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에 배신감을 느끼며 못마땅해 섰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인즉슨 블룸버그는 공화당원이 될 수도 없고 그가 보수적 공화당이 되기에는 그의 열린 마음의 폭이 너무 유연하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공화당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고 설득했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맨하탄에서 살고 맨하탄에서 일을 할 때도 만나는 미국 사람들에게 블룸버그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계 부자들 중에서 제일 지혜롭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며 말하곤 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블룸버그가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 출마를 거부한 것을 두고 분석하기를 블룸버그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현명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뉴욕 시장직을 그의 넘쳐나는 의욕과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의 성향적 욕구를 함께 해소하며 즐기는 사람으로 쓰레기 정치에 몸을 담기에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직책은 특별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즐기는 기분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직책인 반면에 대통령의 자리는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함께 헌신해야 하는 바쁘고 고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치란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을 더더욱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속성의 직업으로 블룸버그가 그러한 쓰레기 직업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휘둘리기에는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또 다른 예는 오바마 정부에서 단연 지혜로운 전략가 람 엠마누엘이 가정의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를 떠나 시카고 시장으로 직을 옮긴 경우와 같은 종류의 맥락으로 평가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룸버그가 그동안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보는 와중에 자신이 대통령 출마 거부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트럼프가 미국의 위상에 계속 먹칠을 하는 위기로 몰아가는 까닭에 자신의 대선 포기가 자신의 개인적 안위를 위한 실수의 판단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생을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위해 바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판단해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미국의 막강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하며 미국 사람들을 중국의 경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맨하탄에서 살고 그곳에서 일을 할 때 만난 고학력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커지는 덩치와 더불어 미국보다 막강해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곤 했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중국은 마치 초신성과도 같이 대폭발의 전 단계인 심각한 수축의 과정에 있으며 그러한 과정은 중국이 감당하기 힘든 중국의 중앙집권적 독재 체제에서 다소 자율적인 자치구 형태를 향한 시행착오 과정의 단계이기도 한 것으로 또 한편으로 보자면 중국의 중앙집권 영향력이 힘을 잃게 될 경우 중국이라는 시장은 장래 한국의 황금 어장으로 잔존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개인 생산성에서 무능한 러시아는 수축 과정을 통해 그대로 붕괴하면서 회생이 불능한 나라로 전락하는 반면에 개개인의 능력과 개인 생산성이 높고 지방 간 경제 능력이 편차가 심한 중국은 장차 자율적 자치구의 형태로 전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트럼프의 지나온 발자취를 눈여겨보면 트럼프는 세계 최강의 싸움꾼으로 젊은 시절부터 그 역사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젊을 때부터 싸운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보자면 막강한 공력을 소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트럼프는 마치 소시오패스와 같이 창피한 것을 모르고 패배를 인정할지 모르면서 집요한 승부근성과 사람을 지배하는 육중한 카리스마를 동반하여 저돌적으로 싸움에 임하는 천성으로 인해서 비록 이기지는 못했더라도 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의 중앙집권 정부와 고립적 독재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을 기세에서 압도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하고 유연하게 중국과 북한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미국 사람은 사실 트럼프가 거의 유일합니다. 트럼프의 싸움 스타일은 마치 돗대기 시장의 큰 장사꾼처럼 강하면서도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양보하는 유연한 거래를 추구하는 반면에 중국 정부의 싸움 스타일은 상대방이 약해지는 틈을 기다리는 다소 음흉한 중국식 전략입니다. 미신족 도교가 17세기 초반부터 중국의 민족 종교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중국인의 전술이나 상업에 관한 거래술 역시도 도교적 병법인 손자병법이 반영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평원기에는 미래의 안녕을 위한 준비 강화를 추구하는 강태공유의 병법과 상황이 전쟁에 접하게 되면 밀고 당기는 손자병법의 유연한 공격 전술을 펼치다가도 일단 전쟁에 임하게 되면 유교적 오기의 오자병법과 같이 정면 돌파의 전술로 상대방을 깨부수기 전술을 택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일단 자신들을 건드렸다 싶으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갚는 근성의 호전적인 기질과 함께 사실 미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민족인 것은 지난날의 전쟁 역사가 그 증명을 대변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공화당의 강경매파는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자신들의 정책 도구로 사용하며 인간을 단순히 물건 취급하는 못된 경향이 있어서 그들 행보에 대한 객관적 예측이 다소 불확실한 경우가 덜했습니다. 그 이에 트럼프는 싸움에 필요한 중국과 미국이 문화적으로 내재한 강점 모드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백전노정의 천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싸움꾼으로 중국의 중앙정부와 북한의 김정은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벅찬 상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미국 민주당의 무사 안일적인 대외적 비간섭 정책은 미국의 국제경찰로서의 포기를 의미하며 나아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난번 중국의 비상을 미국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 같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고 결국은 미국의 통화도 기축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